그래서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. 지금 대출을 생각하시는 게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까지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대출이 나오나요? 지금 이제 필요 전원주택을 갖다 구입하는데 그 필요 자금을 갖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. 본인이 만약에 돈이 지금 전세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1억 2천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 보통은 개인적인 신용도에 따라서 부동산 담보로 했을 때 50% 정도로 나온다고 보는데요. 필요 자금, 그 다음에 대출을 얼마 정도 할지 그걸 갖다 이제 그 계상을 해야 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려 그러면요. 토지비 지금 1억 3천만 원에 건축비 이제 1억 3천 해갖고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. 2억 6천만 원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토지 취득세 4.6% 정도 들어가고요. 거기다 그 법무비용 같은 거 들어가면은 4.8% 정도 들어가고 건축 설계비, 그 다음에 건물 였을 때 보존 등기비, 그 다음에 내가 대출로 아까 그 기존에 지금 아까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 있으니까 이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기타 비용을 했을 때 전체 한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요. 만약에 토지비, 건축비 해서 한 2억 6천에다가 4천만 원 정도 해서 전체 만약에 3억 정도인데 대출을 아까 전체 금액의 한 50% 정도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고 내가 전세 자금을 1억 2천 뺐을 때 그래도 이제 현금으로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이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로 이제 건축비용 초기 자금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이제 잔금을 또 전세금을 빼서 이제 준다고 하셨잖아요. 이렇게 네. 좀 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네, 지금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그 건축주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. 보통 계약금하고 중도금, 계약금 10%에다가 중도금을 갖다 일부 내시고 그러고 나서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토지 만약에 이제 1억 3천이라고 했으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정도로 해서 3천만 원 넘어가고 한 1억 정도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그 건물을 졌을 때 내가 그 건축비까지 일부 대출을 받으면은 아까 1억 5천 정도 나온다 그랬으니까요. 1억은 토지주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토지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이걸 갖다 인허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5천만 원 정도는 나름대로 건축 비용으로 쓰시고 그런 다음에 잔금은 그 건물 준공이 났을 때 받는 조건으로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빼서 주면 되겠죠.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얼핏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대출받고 싶은 금액이 그보다 많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좀 약간 자금을 좀 무리하게 운용하시는 건 아닌가요, 이분은? 지금 이제 그 자금 그 본인이 월 수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한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필요 이상의 그런 이자를 내가면서까지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.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어디에 분양받고 싶어 하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전원주택지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원주택 그 부지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지금 전원주택 부지를 갖다 이제 구입해서요. 우선은 지역을 갖다 선정해야 되겠죠. 그러면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가평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조금 더 가까운 수도권 인근이라든지 우선 지역을 갖다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전원주택 부지를 갖다 구입해서 건물을 질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내가 매입할 건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. 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랬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를 우선 자기 본인의 신용도하고 비교해서 금융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. 또한 대출을 받아서 일으킬 때에는 건축주와 상의해서 그 토지 대출, 그다음에 건축비 대출을 받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자기 보증금 갖고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은 건축주와 상의를 해갖고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요. 굳이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전원주택 단지를 구입하는 거는 고려해 볼 만,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
이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땅에서는 또 이런 질문이 많아요.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땅에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걸 통째로 사서 그 있는 수익을 받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게 나은가요? 네.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요. 지금 토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.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임야나 전담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는 어떤 부동산으로 가치가 없고요. 거기다가 1층에다가 샵을 주고 그다음에 2층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두고 3층에 본인이 거주한 그런 거로 그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뭐 50평 부지가 있다래도 거기에 대한 뭐 건폐율이 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바닥 면적이 나오고요. 거기다 샵을 두고 그다음에 아까 게스트하우스를 둬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형 그러한 그 주택을 갖다 샵을 갖다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수익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즐기고 그다음에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줬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그 전원주택 단지로서의 개념도 있지만은 수익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합체된다면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.